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증 집회차 지난주 시카고를 방문했던 탈북 여성 주찬양 씨를 만나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미네소다에서 북한 인권의 날로 규정 짓는 행사에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미네소다에 정착하신 6.25 난민 할머니신데, 할머니라고 표현하면 좀 70세신데 너무 정정하시고 나름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또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삼국에서 떠도는 탈북 동포들을 미네소다에 빨리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싶다 하셔가지고 초대해 주셨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또 할머니가 믿음을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찬양이 데려오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초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미네소다에서 영어로 잠깐 스피치 허서의 스피치를 조금 하고, 그러고 또 이쪽 시카고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한국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막 안타까움, 절실함 그런 거를 안고 오셔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탈북민 문제, 난민 문제부터 시작해서 통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는 정말 제가 많이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일단 찬양은 잘 못하는데 제가 찬양 집회까지 해서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움치지만 함께 찬양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북쪽 동포를 위해서 통일을 이룩하여 주셔서, 또 물론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통일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통일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그리고 또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동포 구원하여 주셔서 통일 이룩하여 주셔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막연하다면 막연하거든요. 그래, 안타까워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 안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친 운동이라고, 영적 친구가 되기 위한 운동. 풀뿌리처럼 지금 시작된 운동인데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북쪽에 있는 한 영혼, 예를 들어 제 친구 영철이가 있어요. 제 친구 운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운이랑 여기 미국에 있는 순이도 좋고 한국에 있는 유미도 좋아요. 친구로, 영적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 과연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수많은 탈북민들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일하기 시작했고 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그런 영친 운동을 알리고자, 물론 그 운동뿐이 아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희망을 말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북에서부터 복음 방송도 듣고 몰래 하면서 했지만 저는 항상 저희 아빠가 최고였습니다. 아빠가 대단한 분이셨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빠가 나한테 최고다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무사히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3년 동안 고생 좀 했지만 중국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생각했죠. 저한테는 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래서 아빠 백 믿고 중국까지 와서 정말 나는 정말 좀 있으면 가족들 보겠네 했는데, 중국 이제는 나한테는 안전하겠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잡혔었거든요. 공항국에서 아무튼 제가 있던 그 브로커 집을 생포해가지고 제가 잡히게 됐습니다. 길린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북송된대요. 북송 차량이 왔었습니다. 북송 다음 주 월요일이, 그러니까 그 월요일 전에 제가 안에서 정말 이렇게
기회를 노려가지고 몰래 아빠랑 한국에 있는 아빠랑과 통화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는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영접하고 하셨고, 제가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전화했을 때 아빠가 저한테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와는 아빠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다.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막연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에 당했을 때까지 아빠가 막연하게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복송되는 날이 끝내 왔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땐 죽더라도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복송되는 날이 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복송 차량에. 당시 감옥 안에 한 20명, 약 20명 정도의 탈북 언니들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고향 언니들이.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먼저 북송된다 해가지고 저와 두만강을 함께 넘었던 친구가 북송 차량에 먼저 타게 됩니다. 월요일 날에. 조선에 끌려가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운전기사분이 야, 너네 어디 가는지 아냐? 우리 조선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빠 엄마는 다시 간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진짜로 기적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아까 빼뜨렸는데 아빠하고 통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뭔데 우리를 위해서, 이름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근데 딱 구출될 때 생각되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건가?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부인하니까 나한테 보여주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북송에서 기적같이 구출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 남은 언니들은 다 북송됐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아빠가 기도를 하시면서 호소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분이시건 없는 분이시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친구, 제가 같이 탈북했던 그 친구의 부모님들도 한국에 먼저 와 계셨는데 전 세계 분들이 진짜로 힘을 모으셨어요. 기도도 함께 해주고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 공항 안에 목돈을 주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탈북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재탈북의 길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간증할 때도 제가 지금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론 저희가 구출된 게 이렇게 그런 흥분으로 했지만 그게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다. 기적이 그냥 뭐 마술처럼 슝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분들 그런 아니면 많은 분들의 사랑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저는 깨우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간증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끄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북에 있을 때부터 저희 세대, 제가 아까 장마당 세대라고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북한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뿌리 깊게 받지 못하고 91년 이후에 태어나서 북한의 그 주민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시장경제 문화 속에서 장마당의 길이에서 살던 세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하신 분들이나 또 중국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남한이나 또 외국의 미디어들을 저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몰래 스며들어오는 미디어를 통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유를 갈망했던 세대거든요. 배고파서 탈북한 세대보다 저희는 자유 찾아 탈북한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한류 오죽이나 유명합니까? 아이돌 보고 탈북하고 그렇게 막 한 세대거든요. 미디어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몰래.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그런 힘, 궁금함 이런 게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 채널 A라는 여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그 친구 통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뷰를 당연히 했고요, 면접을. 그래가지고 방송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방송 미디어의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물론 언론 중요합니다. 그 파워들이 미디어도. 근데 이 미디어가 파워가 엄청나고 또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는 좀 약간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서 설날이나 이런 때 되면 김정은 신년사 인공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분들도 저거 보면서 세뇌당하겠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 핵무기 물론 현실이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삶을 막 나누고 싶은데 저는 뭐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저는 북한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대표는 못하지만 우리 동네를 대표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평범한 실사, 그 작은 움직임, 간절한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출연하면서 그 미디어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저는 받잖아요. 그래서 일개인의 출연자가 아닌 제작자가 되고 싶은 꿈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3년의 시도 끝에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에